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취업준비생들 취업 안 돼서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취준생들만큼이나 또 기업의 입장도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을 하고 또 이직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인턴 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채용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실 때 이 직장에 뼈를 묻어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신중한 생각으로 입사를 하신다면은 좀 서로 간의 불편이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봤습니다. 금요일 잔매거진 취업 토크 잡담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함께 해주실 6분의 6인 6색 잡담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승전 취업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시즌인데요. 가족들도 좋지만 친척들은 또 내가 잘 돼야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긴 시간 동안 좀 도서관에서 적성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팟캐스트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개론의 운영자 철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그 오프닝에서 태진 MC가 말씀하신 기러기 취준생이 왠지 저 같아서 괜히 찔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살지 마시고 좀 좋은 데 분석해서 좋은 데 가서 잘 정착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철수 씨는 그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자,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잔매거진을 찾아주신 분입니다. 젠틀한 멘토, 한국경영혁신 컨설팅 직무교육센터 윤장섭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장섭입니다. 2016년이 벌써 한 달 정도 훅 지났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그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취업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가족과 함께 일단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하셔서 2016년 공채 대비 철저히 하셔서 꼭 성공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잔매거진의 안방마님과도 같은 우리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또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우울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잔매거진과 함께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우리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취준생들 새해도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저와 함께 취업 뽀개기 합시다. 화이팅!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강민우 군이 이제 중국 유학을 갔죠. 네, 때문에 오늘 저희와 함께할 새로운 취업 준비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조도건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재학 중인 취업 준비생 조도건입니다. 첫 생방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떨리는데요. 예. 네, 어찌 됐던 간에 모쪼록 즐겁게 잡담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생생한 이야기 오늘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취업 토크 잡담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의 주제 주리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취업 시장에서 직무 경험과 이 능력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원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경험과 적성을 갖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어디든 들어가면 된다는 이른바 묻지마 지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취업 포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작년에 입사 시험을 치른 취준생 절반이 묻지마 지원을 했고 올해는 더 많을 거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취업 시장에 만연한 묻지마 관광, 아니 묻지마 지원, 과연 괜찮은 걸까요? 예, 묻지마 관광은 무조건 안 괜찮고요. 묻지마 지원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입사부터 하고 보자. 일단 취업부터 성공하고 보자라는 마음에 묻지마 지원이 많이 있습니까? 어때요, 윤선 양? 네, 진짜 많고요. 일단 취준생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또 이번에 하반기 떨어진 친구들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네. 서로 보여잡고 울었습니다. 네. 서로 문제가 울었어요. 네. 예. 그런데 다들 막 한 몇십 개씩 썼다고 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이번 상반기는 가리지 않고 써봐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취업된 오빠를 한 명 만났는데 그 오빠는 막 200개 이렇게 썼던 적도 있더라고요. 200개씩이나. 네, 한 1년 정도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어디든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썼다고 해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거. 네, 그렇죠. 급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는 굉장히 절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건 군도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막 시작을 했잖아요. 네. 좀 묻지마 지원을 할 것 같아요, 본인이라면 어때요? 저는 엄청 묻지마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예, 안전하다기보다는 그것도 불안한 거죠. 그리고 제 주위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묻지마 지원이 이미 너무 당연하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 지인은 전공이 생명과학인데 물류 관련
회사에 취업을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묻지마 지원은 너무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이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만 들어보더라도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일단은 넣고 보자라는 이제 묻지마 지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 쌤께서 보시기에 좀 가르치신 학생분들 보면은 이제 뭐 묻지마 지원 많이 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묻지마 지원이라는 것보다 여긴 어차피 확률 싸움이니까요. 본인이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묻지마 지원은 그러니까 정규직 채용이 너무 힘드니까 비정규직으로만 좀 지원을 하거나 전환율이 높지 않은 인턴을 그냥 쉽게 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그다지 좋진 않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직무 플랜에 맞게끔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긴 어차피 확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지원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난 뭐 현대백화점만 갈 거야? 나는 CJ ENM만 갈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채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날 PT 면접장에서 모르는 주저 받으면 떨어지는 거고요. 인적성 시험 풀다가 몇 문제 말리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은 굉장히 그레이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원 횟수를 높이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지원을 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 계열사, 아무 직무나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확률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지원 횟수는 최대한 많이 끌어가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취업의 구직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서 여러 군데를 넣는 거는 중요한 일인데 진짜 막 넣는 건 안 좋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윤jan섭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도 지금 홍기찬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실제 제가 이제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보면 당연히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어떤 회사에 가서 어떤 직무에서 일을 할 건지에 대한 목표를 먼저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친구들은 그냥 막연히 취업을 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고 자기가 명확한 목표가 없이 취업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직무 중심 채용이 확산되면서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채용 상태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묻지마 취업에서의 어떤 그동안의 문제점은 자기가 어떤 직무에서 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취업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고요. 네. 저는 기업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 직무에 가던 아니면 자기가 뭐 인사 쪽에서 근무를 하던 자기가 어떤 직무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것만 명확히 결정이 되면 어느 회사든 영업관리 담당자가 필요한 거고 어느 회사든 인사 담당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회사 가서 일하는 거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어떤 직무에서 일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한다면 네. 묻지마 취업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이제 내 스스로 이제 내가 원하는 직무가 무엇인가, 난 뭘 할 수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해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철수 씨 같은 경우는 묻지마 지원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지, 뭐 이게 묻지마 지원이라고 말해서 좀 웃기긴 한데 여러 군데를 많이 넣었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럼요. 묻지마 지원 맞아요. 사실 네. 저도 뭐 잘 모르는 회사 계속 많이 지원을 해보고 예. 아까 윤선 학생이 아는 선배분이 200개를 지원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사실 저는 제가 세봤는데 한 120개 정도를 한 해에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해? 네. 어. 근데 200개라고 하니까 뭔가 제가 좀 너무 게으르게 살았나 진 것 생각해서 같아요. 네, 반성도 되고 아무튼 좀 더 분발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 만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예. 사실 되게 불안한 마음에 지금 한두 개 기업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준비해서 붙는 보장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좀 안전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안전하게. 네. 예, 예. 좀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제 취준생들은 이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묻지마 지원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네, 실제로 묻지마 지원을 한 취업준비생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이요. 더 이상 취업을 미룰 수가 없어서가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우선 입사해서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사를 희망하는 직무를 찾지 못해서, 또 뒤를 이어서요. 입사를 희망하는 직무는 정원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는 순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 앞서서 이제 오프닝 때 얘기했던 그런 중소기업의 사례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묻지마 지원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주변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막 200개씩 넣고 이런 분들은 좀 힘들어해요. 어때요? 근데 그 200개 넣은 그 분은 어떻게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갔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좋은 케이스네요. 네, 예. 하지만 이렇게 어영부영 지원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직무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몇몇 분들은 아, 내가 괜히 여기 들어왔다. 좀 더 알아보고 할 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무에 맞지 않은 일, 그래서 약간 중소기업 같은 데서도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는 일, 이런 게 가장 큰 부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좀 괜히 막 넣었다가 진짜 막 붙었을 때. 예. 그쵸. 그래요. 도건군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질문의 사례를 들자면 그 옷을 원래 정말 못 입는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네. 패션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패션 관련된 그 업계로 이제 직무를 얻게 됐는데 이제 위에 선배들이 이제 옷 좀 똑바로 입고 다니라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핀잔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구박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좀 원치 않는 역량과 어울리지 않는 곳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아무튼 그런 부작용들 만나볼 수가 있겠고 철수 씨는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보세요? 본인의 경험을 빗대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부작용의 어떤 산 증인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사실 뭐 진짜 뭐 그렇게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뭔가 미련이 생긴다 그래야 되나? 예.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박차고 나와서 좀 불행을 최소화하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 불행하지 않은 건 아닌데 계속 다니는 친구들은 다니면서도 계속 불행한 마음으로 다니고 그렇다고 진짜 뭐 취업이 어렵다는 걸 아니까 나오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늙어가고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대표적인 네네. 안 좋은 케이스라고 그쵸. 좀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홍생께서 보시기에는 앞서서 뭐 이제 정규직을 가야 되는데 안전하게 비정규직만 넣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정말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적이 없어지는 불안감 때문에 그냥 내 목적지하고는 무관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일념하에 지원하는 건 좋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더 현실적으로 묻지마 지원을 하는 구직자들의 좀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소서를 똑같이 내게 되죠. 그러니까 자소서를 1년에 한 보통 한 200개씩 이렇게 쓴다 치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컨텐츠를 작성하기가 굉장히 버겁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하죠. 이거는 마약이에요, 마약. 뽕. 여러분들 3월 달에 그거 한번 맞으면 여름까지 계속 맞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 자소서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그 내용을 조건 납품을 떠나서 글은 쓰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성향을 넓혔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좀 묻지마 지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확률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야구 선수라고 치면 나는 직구는 잘 치고 변화구는 잘 못 쳐. 그런데 저 투수는 나한테 좀 불리한 구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 타석에 쓰지 말고 연습이나 해야지, 또 토익 공부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언제 홈런 칠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취업은 당연히 운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건 주관적 평가이고 그때그때 세부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TO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타석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경우에 따라서 정말 운이 좋으면 그냥 데드볼 맞고 1루까지 걸어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지원 횟수 자체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본인의 타겟이라든가 역량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 횟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는 분들 중에 ASML 채용 공고 지금 열렸고요. 최근에 OCI 상사도 있었고 아모레퍼시픽 별도 채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안 쓴 구직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테나도 높게 세우고 폭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자섭 본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좀 네.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좀 네. 구체적인 사례로 좀 말씀드리려고 네, 네, 네.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묻지마 취업하면 상대적으로 취업 준비가 좀 부족한 친구들이 묻지마 취업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으로는 취업 준비가 잘 된 친구들도 묻지마 취업을 꽤 많이 합니다. 왜 그러죠? 실제로는 이제 한 학생 친구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국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였는데 네네. 그 실제로 취업 준비가 상당히 잘 돼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취업 스펙 그래서 뭐 그 학점이라던가 뭐 어학 점수라든가 이런 게 거의 최고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뭐 중기청에서 진행하는 1인 창업 뭐 이런 것도 준비했었고 대외 활동도 되게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공채 시즌에 거의 외부 지원했던 대기업에 다 합격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CJ하고 쌍용건설 두 군데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 쌍용건설이 그때 당시에 CJ보다는 연봉이 한 2천만 원 이상도 높았어요. 그래서 친구는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예. 그냥 연봉을 많이 받는 거 기준으로 이제 쌍용건설에 들어갔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평상시에 자기는 어떤 기획 일을 하거나 이런 일을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그쪽 일이 아니었고 또 실제 들어가 보니까 회사가 좀 안정적이지 못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군마다 바로 이직한다고 이제 퇴사하고선 취업 준비를 또 다시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는 한 3개월, 그러니까 한 6개월 미만의, 그러니까 1년 미만의 그 경력도 거의 그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취업 준비 다시 해서 지금 표준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처음부터 그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준비했다고 하면 그 채용이 돼서 신입사원으로 한 몇 개월 근무한 거랑 다시 또 취업 준비했던 그 시간을 자기의 경력으로 쌓을 수 있었겠죠. 힘겹게 돌아간 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묻지마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좀 명확히 결정하고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홍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데다 놓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yes or no 토크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직을 하든 뼈를 묻든 묻지마 지원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게 낫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취업을 위해선 묻지마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 맞으면 yes 아니면 no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세모 없습니다. 예, 무조건 yes or no로 가겠습니다. 예, 왜냐면 어떤 진행상의 어려움을 제가 호소해서 yes or no로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쏠리는 쪽으로.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자, 노가 2표가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yes, 묻지마 지원이라도 해서 일단 취업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수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죠. 주리 씨 이제 no 들었어요. 네, 저는 일단 yes or no 중에밖에 선택이 안 돼서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네. 일단 제 성격으로라면 사실 저는 제가 지원하고 싶은 데만 지원을 할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도 제가 제 분야에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좀 그래왔던 것 같은데요. 또 예스를 한편으로 고민했던 이유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다 나중에. 써보고 경험도 쌓고 면접도 예. 많이 볼 거라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저도 쓰고 싶은 데만 소신껏 쓰다가 네. 조금은 이렇게 나중에. 굽혀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예스 or 노를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제 사례에 빗대서 네, 본인은 네. 이제 노였던 거죠. 네. 네, 한 곳만 쪽 이제 지원을 저는 좀 심각하게 노였습니다. 했었었고 네. 좋습니다. 윤재석 본부장님 노. 네. 저는 원래 처음에 중립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안 된다고 하셔서 일단은 노를 선택을 했는데 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일단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건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직무가 명확하면 묻지마 취업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직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묻지마 취업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직업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제 판단 기준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고 잘할 수 있는 일. 근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직무를 선택하는 데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하는 거는 기업을 선택할 때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잘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일단은 1순위가 전공일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고 평상시에 자기가 관심이 많거나 준비가 좀 되어 있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직무가 먼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서 일을 찾을 수는 있거든요. 실제 이직한 선배들 보시면 처음에 들어갔던 직장에서 진행했던 직무는 변하지 않고 기업만 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처음에 일했던 직무를 변경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리스크도 크고 그렇게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어떤 직무를 할 것인지 보통 한 2-3개 정도의 직무가 명확히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직무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직무 분석이 철저히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묻지마 취업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묻지마 취업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전제 하에 yes or no 판례를 이제 들어주신 겁니다. 취준생들은 이제 yes 어떤 본인들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좀 반영된 의견이죠. 네. 예, 도건군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최근에 그 NCS 관련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NCS 관련해서 이제 직무 경험이나 이런 능력 같은 것들이 중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시가 된다고 하는데 이미 미리 가서 그 직무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면 나중에 NCS 관련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예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직무에 맞춰서라도 어떤 기업이든지 가면 된다, 도움이 된다. 좋습니다. 역시나 전제 하에 이제 드신 거고 윤선 양은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 묻지마 취업이라는 게 진짜 절박하고 너무 많이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저도 약간 성격상 진짜 너무 안 맞는 일은 제가 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직무는 반드시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묻지마 취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철수 씨도 예스 들었죠? 네네. 근데 저는 사실 뭐 누군가가 막 기업을 조사해서 잘 알고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을 지원하는 경우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기업을 좋아한다, 잘 안다고 하는 취준생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왜 좋냐 물어보면 연봉이 높다. 그냥 비전이 밝은 것 같다. 이 수준에서 거기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직무도 그렇고 일이라는 게 결국 직접 해봐야 아는 건데 취준생들 수준에서 그거를 과연 잘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 친구만 봐도 되게 좀 진보적인 친구고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해서 그때 당시에 SK 모 계열사에 들어갔는데 거기 막 사복 입고 되게 편하게 출퇴근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있는 부서가 굉장히 약간 그
꼰대분들이 많이 모인 부서라서 매일 뭐 부어라 마셔라 회식하고 막 담배째 받아들여야 되고 막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왔는데 그런 것처럼 그 친구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미지를 가지고 그 회사를 선망했는데 그것도 결국엔 묻지마 취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취준생들은 묻지마 취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예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다. 예. 홍쌤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죠. 예스 드셨어요. 저는 무조건 좀 진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직무 위주의 접근이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다른 친구들과 경쟁력을 갖게 되는 주요 핵심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취업을 하는 관점에서는 내가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과거 이력과 미래 계획이 보여야지 붙어요. 근데 붙고 나서는 여러분들 사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저도 삼성에서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직무가 한 서너 번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직무가 또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업부도 언제 이게 없어질 수도 있고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 제 학생이 제가 설비직을 쓰라고 했는데 반도체 설비직의 채용 규모가 가장 큰 규모 직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선생님 저는 뭐 저녁에 있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시프트 근무 저는 그런 건 못합니다. 그리고 R&D 간다고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결국 R&D 갔어요. 그런데 R&D 갔는데 부서장이 이 반도체는 공정을 우선 알아야 되니까 한 2년 정도는 라인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시프트 하고 있고요. 반면 또 어떤 친구는 인사를 하겠다고 또 그동안 인사직군 채용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나름의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인사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본인이 있던 사업부가 이제 사업 상황이 나빠지면서 공중 분해됐어요. 대기업은 그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그냥 직장 생활 여러분들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학부생들은 그냥 대학원 가는 거고요. 대학원생들은 박사로 가는 거고요. 박사들은 포닥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스텝으로 올라가가지고 나이 타이틀을 올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얻고 또 경험을 쌓고 뭐 이런 식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뭐 마케팅 물론 개중에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내가 원하는 직군으로만 입사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알고 구직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철수도 얘기했지만 일이 힘들어서 나오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 직장인들은. 이직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사람이 힘들어서 나오는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분야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큰 기업에 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 한 스텝 높은 포지션으로 올라가는 좀 단기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걸쳐서 느낀 바를 홍쌤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니까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홍쌤을 진작 만났으면 아쉬움도 있네요. 그래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지원을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직무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질문은요. 바로 과연 묻지마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지원한 직무는 영업직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서비스 또는 CS, 그리고 마케팅과 재무, 회계, 법무, 기획직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영업직을 제일 많이 하네요. 쉽지 않은 질문인데 이제 묻지마 지원이 가장 많은 이유가 과연 뭘지 철수 씨가 보기엔 어때요? 이게 영업직은 좀 경험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TO가 많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들어가고 보자 식의 전형적인 직무가 영업직이죠. 네, 다른 데는 사실 TO가 없는 경우도 많고 또 있다고 해도 굉장히 한 자리 수가 많거든요. 영업직은 거의 두 자리 아니면 많은 데는 세 자리 뽑으니까. 네,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조사 결과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또 설문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묻지마 지원을 계속 할 거다라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응답을 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번 질문은요. 네. 앞으로의 얘기인데요. 네. 올해 입사 지원할 취준생 10명 중에 무려 6명이 묻지마 지원을 할 거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80%가 넘는 취준생들이 계속해서 확산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범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조사 결과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불안할 것 같으니까 네. 계속 좀 안전하고 싶어서인 것 같습니다. 직무 중심 채용이 이제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결코 마음이 또 편안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싶으세요? 뭐 저희 계속 같은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윤선 양. 앞으로 제가 어떻게 지원하고 네. 싶냐고요? 오늘 얘기 듣고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아니 제가 근데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저도 똑같은 취준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10명 중 6명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뜨는 채용은 일단 다 훑어보고 내가 맞는 것 같은 거면 다 지원을 해보겠다. 어디든 들어가면 된다. 예.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요즘엔.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
뭐라도 네. 동아줄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뭐 윤선 양은 사실 뭐 묻지마 지원의 어떤 걱정되는 사례에 속할 만큼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더 잘 감사합니다. 요령껏 지원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과 믿음이 들고 도공군은 어때요? 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저도 많은 조언 얻었는데요. 예. 그래도 저도 윤선 씨랑 동일하게 10명 중에 6명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요. 예. NCS 관련해서도 아직 그 제도 확대한다는 게 이제 도입 초기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NCS 관련해서도 좀 홍보나 이런 것들을 더 하게 된다면 묻지마 지원도 줄고 저 같은 경우도 좀 묻지마 지원을 덜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두 학생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혹시라도 이 두 분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우리 윤양석 본부장님. 예. 지금 뭐 직무중심 채용 얘기하면서 네. NCS 말씀하셨는데 NCS 일단 기본 개념은 오버스펙을 탈피하고 온스펙. 그러니까 그 직무에 적합한 준비된 사람들을 뽑겠다. 이거기 때문에 실제로 서류 전형에서 뭐 학교나 학점 같은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류 패스가 좀 쉽다라고 친구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실제로 서류는 좀 쉽게 패스할 수 있는데 실제 채용 프로세스 가장 중요한 면접에 갔을 때는 우리가 좀 탈락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펙 중심의 초월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 기자 쌤도 좀 두 분에게 이거는 좀 명심해라. 앞으로 지원할 때 올해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실까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소서 항목들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요즘 레포트 형식의 과제를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 이미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상반기 시즌 결판은 한 절반은 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지금 50일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력들은 이미 검증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좀 끌어올려서 자소서를 많이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철수 씨도 같은 취준생 입장인데 그래도 조언을 해준다면 그럼 뭐 어떨까요? 같지만 다른. 그쵸?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10명 중에 6명이 묻지마 취업할 거라고 하는데 이 4명 말도 안 돼요.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 친구들도 한번 떨어지면 무조건 묻지마 취업할 겁니다. 제 말 믿으세요. 이건 100%예요. 알겠습니다. 예.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취준생의 이야기를 정말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이슈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